책을 먹는 도깨비 깨보. 옛날 동쪽 나라 한 마을에 깨보라는 꼬마 도깨비가 살았어요. 깨보는 생김새만큼이나 마음도 심술궂어서 못된 일만 골라서 했죠. 나는 아이들을 골려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단 말이야. 깨보는 서당에서도 소란을 피우곤 했어요. 얘들아, 나와서 놀자. 책 봐서 뭐하냐? 깨보는 아이들을 괴롭히면서도 아이들의 정다운 모습이 부러워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을 갖게 됐죠. 도깨비들의 세상에는 웃음이 없었거든요. 하루는 깨보가 훈장님을 찾아가 여쭈었어요. 훈장님, 어떻게 하면 저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에?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다면 깨보야, 책을 많이 먹어라! 책을 먹으라고? 책은 맛없게 생겼는데. 다음날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지혜롭고 멋진 사람이 되려거든 책을 꼭꼭 씹어서 많이 먹어야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된단다. 책을 먹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좋아! 그렇다면 이 세상의 책은 몽땅 먹어야지! 깨보는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눈에 보이는 책을 마구 먹어댔어요. 그런데 책을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아프지 뭐예요. 깨보는 배를 움켜쥐고 훈장님을 찾아갔어요. 훈장님 말씀대로 책을 먹었는데 배만 아파요. 오호, 도대체 어떻게 책을 먹었느냐? 이 집 저 집 다니며 눈에 보이는 책은 모두 다 닥치는 대로 먹었죠. 새끼, 이 미련한 놈아. 책을 입으로 먹으니까 배탈이 나지. 책은 눈으로 먹고 머리로 꼭꼭 씹어 맛있게 먹는 게야. 그걸 읽는다고 한단다. 그제서야 깨보는 머리를 끄덕였어요. 그때 깨보의 머리가 번쩍였어요. 깨보는 원님에게 책을 빌려와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책을 읽었어요. 신난다. 책이 이렇게 맛있는 줄 미처 몰랐네. 어느새 깨보는 날마다 책을 읽지 않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머리도 점점 맑아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깨보의 몸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열이 나고 힘도 빠지더니 뿔도 작아져서 초라해졌지 뭐예요. 깨보는 두려운 생각에 훈장님을 찾아갔어요. 훈장님, 책을 많이 읽어서 병이 들었나 봐요. 네 놈이 이제
사람이 되려나 보구나. 끼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끼보는 거울을 보고는 깜짝 놀랐죠. 거울 안에는 아름다운 소년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어요? 끼보는 이제 도깨비가 아니에요. 끼보는 책을 좋아하는 아름다운 소년이 되었답니다. 구두쇠 영감 길들이기. 백성을 무척 사랑하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더운 여름날 임금님은 백성의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해 대궐을 나섰죠. 임금님은 어느 부잣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여보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찬물 한 그릇만 주십시오. 거 밖에 누가 왔느냐? 네, 영감마님, 나그네인데 찬물 한 사발만 달라고 합니다요. 그래? 그렇다면 거기 있는 구정물 한 바가지만 버너라. 구두쇠 영감의 말을 들은 하인은 정말로 구정물 한 바가지를 갖다 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구두쇠 영감은 구정물을 나그네에게 퍼붓지 뭐예요? 옛다! 불맛이 어떠냐? 인심 한번 고약하군. 구정물을 둘러쓴 임금님은 대궐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다시 그 집을 찾아갔죠. 영감마님! 임금님 행차시옵니다. 뭐? 임금님께서 오셨다고? 구두쇠 영감은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어나가 임금님을 맞이했어요. 아이고, 임금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행차시옵니까? 지나가던 길에 목이 말라 찬물 한 바가지 얻어먹으려고 들렸어. 아이고, 찬물뿐이옵니까? 자, 안으로 드시지요. 구두쇠 영감은 떡과 고기를 한 상 가득 차려 내놓았어요. 어허! 나는 구정물 한 바가지면 되느니 이걸 치우도록 하라! 에? 아이고, 임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그제야 임금님을 알아본 구두쇠 영감은 그 후로 새 사람이 되었대요. 슬기로운 소금집 딸.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잣집이 있었어요. 이 부잣집에 가난한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는 늘 가난한 소금집 딸이라고 구박을 했죠. 아이고, 소금집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다니. 아이고. 얘 며느라! 며느라! 네, 어머니, 부르셨어요?
너는 부르면 빨리빨리 좀 못 오냐? 아이고, 느림보 같으니. 착한 며느리는 매일 구박을 받았지만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죠. 여보, 어떻게 하면 어머님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부인, 미안하오. 고생이 많겠지만 잘 참아주시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어떻게 하면 시어머님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옳지! 사흘 후에 친정아버지 생신날이지? 며느리는 남편에게 부탁을 하고 친정으로 갔지요. 드디어 아내의 친정아버지 생신날이 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꼭 가셔야 해요. 아내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헤, 여보, 아들이 저렇게 간절히 가자고 하니 잠깐 다녀옵시다.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시부모님은 할 수 없이 사돈댁에 도착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기뻐하며 시부모님을 안방으로 모셨죠. 안방으로 들어선 시부모님은 그만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어요. 가난한 집에서 맛있게 생긴 음식을 잔뜩 차려놓았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는 서둘러 맛있게 생긴 음식을 입에 넣었어요. 음식이 왜 이리 싱거워? 아이고, 무슨 맛인지 모르겠구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리며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아버님, 어머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며느리는 하얀 소금으로 조물조물 간을 맞추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다시 드셔보세요. 시부모님은 다시 음식을 먹어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지 뭐예요. 아이고, 아가야, 맛있게 잘 먹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집 딸을 며느리로 삼았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젊어지는 샘물.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자식이 없는 늙은 부부가 살았어요. 가난하지만 늘 나누는 착한 부부였죠. 하루는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이상한 샘물을 발견했어요. 아름드리 나무 밑에 작은 샘물에서는 맑은 물이 퐁퐁퐁 솟아나고 있었고요. 아유, 마침 목이 말랐는데 잘 됐다. 할아버지는 두 손 가득 물을 받아 벌컥벌컥 마셨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물을 마시자마자 할아버지 얼굴의 주름이 사라지고 흰머리가 검어지며 젊은이로 변한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이건 젊어지는 샘물이구나. 할아버지는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어요. 여보 마누라! 할머니, 아이고, 누구셔요? 할머니는 젊어진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죠. 하지만 할아버지로부터 샘물 이야기를 듣고는 귀가 솔깃해졌어요.
아이고, 영감, 어서 샘물로 가요. 영감만 젊어지면 어쩌오. 나도 젊어져야 할 거 아니요. 그래야 오래오래 같이 살지. 그렇지. 어서 갑시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할머니를 데리고 샘물로 갔죠. 할머니도 할아버지처럼 두 손 가득 물을 마셨어요. 그러자 젊은 새색시처럼 뽀얀 얼굴에 검은 머리카락으로 변하지 않겠어요? 젊어지는 샘물에 대한 소문은 금세 마을로 퍼져나갔어요. 그 마을에는 마침 욕심 많은 노부부도 살고 있었는데 이 소문을 듣고 귀가 번쩍 뛰었죠. 아이고, 우리도 샘물을 마시고 젊어집시다. 욕심쟁이 노부부는 곧장 샘물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소문대로 샘물은 아름드리 나무 밑에서 퐁퐁퐁 솟아나고 있었죠. 영감, 어서 먼저 드셔보시구려. 어디 한번 마셔볼까? 할아버지는 두 손 가득 담긴 샘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얼마 뒤 할아버지는 젊은 청년이 되었죠. 아이고, 정말 신기한 샘물일세. 할머니도 급히 샘물을 들이키고 나서 젊은 새색시가 되었고요. 하지만 욕심 많은 노부부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영감, 샘물을 더 마시면 더 젊어지겠지요? 그렇겠지. 실컷 마시고 더 젊어지자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벌컥벌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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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컥벌컥 샘물을 쉴 틈 없이 들이켰어요. 한편 욕심쟁이 노부부가 젊어지는 샘물을 마시러 갔다는 말을 들은 착한 노부부는 걱정이 되었죠. 욕심을 부리다가 샘물을 너무 마시면 큰일이 벌어질 텐데. 안 되겠어요. 샘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 가봅시다. 착한 노부부는 다시 샘물이 있는 숲으로 갔죠. 세상에, 이를 어째요? 샘물에 가서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욕심쟁이 노부부가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갓난아기가 되어 있지 않겠어요? 욕심을 너무 부렸구먼. 마침 우리에겐 자식이 없으니 우리가 데려다 키워요. 착한 노부부는 갓난아기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수문양의 돈주머니. 옛날에 집신을 팔아서 살아가는 마음 착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장날 집신을 팔고 오는 산길에 엽전 20냥이 들어있는 돈주머니를 주었죠. 누가 돈을 잃어버렸군. 어서 주인에게 찾아주어야지. 젊은이는 돈 임자를 찾기 위해 돈주머니를 단골 주막집에 맡기기로 하였어요. 여보시오, 주인장. 돈 20냥이 든 돈주머니를 길에서 주었는데 잘 좀 맡아주시오. 아참, 내가 집신 판 돈도 함께 맡길 테니 잘 맡았다 주십시오. 젊은이는 땡그랑 2냥을 함께 맡긴 후 다시 장터로 갔어요. 어느덧 해질 무렵이 되었죠. 그때 젊은이는 두리번 무엇인가 찾고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옳지, 저 사람이
돈 주인인가 보다. 여보시오, 혹시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 소판돈 20냥을 여기 허리에 단단히 찼는데 그만 풀어져 달아났어요. 아이고, 내 돈에 발이 달렸나. 여보시오, 그러니까 잃어버린 돈이 20냥이라고 했소? 예, 그렇소이다. 20냥이요. 20냥. 젊은이는 소장수를 주막집으로 데리고 와 돈주머니를 받아서 2냥을 꺼낸 뒤 20냥이 든 돈주머니를 돌려주며 말했어요. 이 주머니가 틀림없습니까? 예, 틀림없어요. 사실 저기 조금 전에 꺼낸 2냥도 내 돈이에요. 주머니에는 22냥이 들어있었어요. 소장수는 얼굴색이 뻘겋게 변하면서 2냥마저 제 돈이라고 우기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시오, 이 2냥은 오늘 내가 집신판 돈이요. 당신은 잃은 돈이 20냥이라고 했잖소.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말했으나 내 돈은 22냥이요. 그 돈도 내놓으시오. 결국 2 사람은 고을 사또께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어요. 주막집 주인도 증인으로 함께 갔고요. 네가 잃어버린 돈이 22냥이 틀림없으렸다. 그렇고 말고요. 사또님 앞에서 제가 감히 거짓말을 어찌 하겠습니까요? 소장수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젊은이 들어라. 네가 주운 전대 속의 돈이 분명 20냥이었단 말이냐? 바른 대로 말하거라. 사또나리, 사실이에요. 돈이 탐이 났다면 주운 돈을 주인에게 무엇하러 돌려주겠습니까? 그래. 이번에는 주막집 주인에게 물었어요. 예, 사또나리, 젊은이가 오늘 전대를 맡길 때 집신판 돈 2냥을 전대 속에 집어넣는 걸 제가 똑똑히 봤어요. 잠시 후 사또가 판결을 내렸어요. 돈 임자는 전대 속에 22냥을 넣어두었다고 했고 젊은이는 20냥밖에 들어있지 않다고 하니 이 전대 임자는 딴 사람임에 틀림없다. 소장수는 딴 데 가서 돈을 찾아보도록 하여라. 마음씨 나쁜 소장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자, 이 돈 받으시오. 난 오늘 주운 돈을 임자에게 찾아준 것이 기쁠 뿐입니다. 젊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소장수는 돈을 받아들고 젊은이가 가는 모습을 멀리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서 있었답니다.